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그 유명한 세 척의 배, 산타마리아, 핀타, 니냐호,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이 배들이 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다 배우잖아요.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그 위대한 항해. 그런데 정작 그 역사를 만들어낸 주인공, 바로 그 배 세 척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배들의 운명은 수세기 동안 역사가들을 괴롭혀온 정말 거대한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배들이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 제대로 알려면요. 우선 이 배들이 왜 그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했는지 세상을 뒤흔든 그들의 첫 여정부터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사실 콜럼버스의 목표는 신세계 발견이 아니었죠. 그의 진짜 목표는 당시의 경쟁국들이 꽉 잡고 있던 동방으로 가는 육로를 피해서 서쪽으로 가는 새로운 바닷길을 뚫는 거였습니다. 성공만 하면 스페인에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함대를 꾸렸는데 딱 세 척이었습니다. 제일 큰 기함 산타마리아호, 그리고 더 작고 날렵한 핀타호와 니냐호였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우리가 아는 이 이름들은 사실 공식 이름이 아니에요. 선원들이 붙여준 별명 같은 거였죠. 예를 들어 핀타는 스페인어로 화장한 여자라는 뜻이었다고 해요. 자, 이 미스터리의 첫 번째 단서는요, 그나마 운명이 좀 알려진 유일한 배, 바로 산타마리아호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알지만 이 배가 마지막으로 잠든 곳은 여전히 깊은 바닷속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기쁨도 잠시였어요. 1492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끔찍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하필이면 경험도 없는 어린 견습 선원에게 키를 맡긴 사이에 고요하던 밤바다에서 기함 산타마리아호가 그만 산호초에 부딪혀 좌초되고 만 거죠. 배는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콜럼버스는 어쩔 수 없이 배를 해체해서 그 나무들로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유럽인 정착지 라나비다드라는 요새를 짓습니다. 그런데 더 기묘한 건 그가 1년 뒤에 다시 와봤을 때 요새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고 그곳에 남겨뒀던 선원 39명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산타마리아호 미스터리의 핵심이에요. 배가 어떻게 최후를 맞았는지는 기록이 있는데 그 배가 부서진 어디인지 그리고 그 잔해로 지었다는 요새는 어디에 있었는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산타마리아호는 어디에 있는지가 미스터리인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두 척, 핀타오와 니냐호는요, 훨씬 더 기묘해요. 이 배들은 그냥 운명 자체가 미스터리입니다. 자, 먼저 핀타오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 배는 역사적인 항해를 마치고 영웅처럼 스페인으로 돌아왔는데 그 직후에 마치 유령처럼 역사에서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1493년 3월 핀타오는 신세계의 소식을 품고 스페인에 화려하게 귀환합니다. 당연히 선원들은 세상 끝을 보고 돌아온 영웅 취급을 받으면서 엄청난 환대를 받았겠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영웅적으로 돌아온 지 불과 1년 뒤인 1494년부터 핀타오에 대한 모든 기록이 정말 완벽하게 사라져요. 항해 일지, 배를 팔았다는 문서, 수리했다는 기록, 그 어떤 공식적인 흔적도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세상을 바꾼 그렇게 유명한 배가 어떻게 그냥 역사책 페이지에서 찢겨나간 것처럼 사라져버릴 수가 있을까요? 정말 역사의 거대한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콜럼버스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고 신뢰했던 배, 니냐호의 이야기입니다. 니냐호는 다른 배들이랑 좀 달라요. 첫 항해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활약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니냐호는 그야말로 열일한 배였어요. 산타마리아호가 좌초된 후에 콜럼버스를 스페인으로 무사히 데려온 것도 바로 이 니냐호였고요. 그 후에도 최소 4번이나 더 아메리카 대륙을 왔다 갔다 하면서 탐험과 무역 임무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튼튼했던 배의 여정도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1501년 히스파니올라 섬으로 가는 무역 항해, 이걸 마지막으로 니냐호의 공식적인 기록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춥니다. 핀타오가 어느 날 갑자기 증발해버린 느낌이라면 니냐호는 오랜 기간 동안 제 역할을 다하고 조용히 은퇴한 느낌에 가까워요. 아마 너무 낡아서 해체됐거나 아니면 기록에 남지 않는 마지막 항해에서 바다에 잠겼을 거다. 이렇게 추측만 할 뿐이죠. 그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50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왜 우리는 이 사라진 세척의 배 이야기에 이렇게나 끌리는 걸까요? 아니, 그럼 왜 아무도 이 배들을 못 찾았을까요? 그 이유는 수중 고고하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00년이란 시간이면요, 나무로 된 배는 바다 생물들이 다 먹어치워서 거의 사라져요. 그럼 남는 건 뭐냐? 닻이나 배의 균형을 잡던 돌 같은 것들인데 이건 어느 배에나 다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만 가지고 이게 바로 산타 마리아 호다라고 단정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비록 진짜 그 배들은 아마 영원히 바닷속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겠지만 그들의 유산,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 배들을 실물 크기로 복원해 놓은 복제품들이 있거든요. 이 배들이 지금도 바다를 항해하면서 우리를 그 대항해 시대로 안내하는 살아있는 박물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콜럼버스의 사라진 함대의 이야기는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과연 역사는 책에 쓰인 것만이 전부일까? 어쩌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채 저 깊은 파도 아래 잠들어 있는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진짜 역사는 아닐까? 하는 질문 말이죠.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밀을 저 바다가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